안녕하세요. 보험 디톡스의 정연아입니다. 이 봉투 많이 보셨죠? 네,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대해서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외에도 영유아 검진이라든지 학생 검진, 구강 검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전에 물론 예약을 받고 시행하는 병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로 가서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있으니까 건강검진에 관련해서 유의사항 잘 지키셔서 건강검진 받으시려고 하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셔서 방문하시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보통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가 2021년 홀수년도니까 주민번호상 홀수년도이신 분들이 올해의 대상이십니다. 내가 작년에 짝수 연도였는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셨다 하는 분들도 걱정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이제 올해로 돌리시면 충분히 올해도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전에 유의사항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보통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시고 건강검진을 받으시러 가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문진표를 미리 작성하셔서 검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건강검진 공단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미리 문진표를 작성하시고 가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했듯이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의 홀수년도 출생자가 올해 대상이 되실 것 같고요.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매년마다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거 잘 지키셔서 병원 내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들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암검진도 많이 하죠. 여기서 유의하게 보셔야 될 게 예전부터 위암은 만 40세 이상부터 해당이 되셨고요. 대장암도 만 50세 이상부터, 간암도 만 40세 이상부터, 유방암도 만 40세 이상부터 해당이 되셨는데 자궁경부암은 2016년도 이후부터 만 20세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만 30세부터 해당이 되셨어요. 제가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서 가져온 이유는 이러한 항목들은 워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작 우리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고 나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객분들과 상담을 할 때도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는 질문을 제가 많이 들어서 건강검진 해석하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보면 이제 이런 신장 체중 관련해서 비만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죠. BMI 지수라고 해서 25가 넘어가면 비만, 고도 비만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시력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고혈압도 120에서 80을 정상으로 보는데요. 그 이상이 되셨다고 해서 바로 고혈압 판정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니까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신장질환을 체크하는 요단백 검사에서도 그 검사지가 있어요. 그거를 소변에 담그면 요단백이라는 부분이 색깔이 초록색이 아주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초록색이 진해지면 양성으로 판정을 해요. 우리 몸의 요단백은 사실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소변상으로 나왔다고 하면 뭔가 신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별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재검사를 통해서 다시 검사를 해보시고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게 헤모글로빈 수치라고 해서 HB 검사인데요. 이걸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혈액에는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고 혈액상의 다양한 기능을 다 담당을 해요. 근데 혈색소는 적혈구라는 게 있는데요.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빈혈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적혈구가 작다면 우리 몸에서
뭐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산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서 뭔가 괴사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로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통 여자의 경우는 12 이상을 정상으로 보고요. 남자는 13부터 정상으로 봅니다. 이것 또한 재검사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셔서 뭐 약을 먹든지 추이를 지켜보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많이 들어보셨죠? 식전 혈당 검사라고 해서 글루코즈 검사라고 해요. 이것도 보통 100으로 많이 보는데요. 100이 정상이라면 100에서 125는 위험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당뇨라고 판별하기보다는 내가 공복 상태가 잘 유지되지 않았던지 또는 다른 검사상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받으시고 130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뭐 의사 선생님께서 권유를 하시겠지만 HbA1c라는 검사를 통해서 내가 당뇨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검사니까 또 그 검사를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하죠. 콜레스테롤에는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정상 수치 보면 200 미만을 정상이라고 보죠. 물론 이건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200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재검사를 통해서 다시 검사를 해보시고 혈당 조절을 하시면서 추이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TG 수치가 있는데요. 사실 이 효소는 우리가 음식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검사예요. 내가 아무리 전날 공복 상태를 많이 유지했다 하더라도 요 며칠간 술을 많이 먹더라든지 고지혈과 관련된 음식을 좀 많이 드셨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크게 염려하실 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높게 나오셨다라고 하면 방문하셔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해보시고 이제 식단 조절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성신장 질환으로 혈청 크레아틴이라는 효소 검사가 있어요. 이것 또한 신장의 사구체를 통해서 이제 걸러지면 안 되는데 크레아틴이라는 효소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신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별하는 검사예요.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모든 검사가 다 똑같아요. 단순히 뭐 이 수치가 일시적으로 많이 나왔다. 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그래도 이상 소견이 나왔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 후에 재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장질환 검사라고 해서 AST, ALT 또는 뭐 SGOT, SGPT라고 하는 효소 검사인데요. 이게 간에서 분비되는 효소입니다. 또 감마 GTP라고 해서 GOT, GPT, 감마 GTP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간장 질환을 측정하는 1차적인 검사인데요. 주로 우리가 감마 GTP는 음주와 조금 관련이 많이 있어요. 뭐 GOT, GPT가 높지 않아도 감마 GTP가 높다라고 하면 이게 내가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간장 질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GOT, GPT는 정상인데 감마 GTP만 높다라고 하면 내가 술을 많이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GOT, GPT 같은 경우는 약을 많이 복용하신다던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재검사를 통해서 다시 검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흉부 방사선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엑스레이 검사, 체스트 검사를 촬영을 하시죠. 네, 뭐 예전에 결핵을 앓았다든지 뭐 이상 소견이 있는지 1차적으로 검사하는 항목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이제 하시는 이유가 1차적인 검사예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초음파를 하실지, CT를 찍으실지, 뭐 2차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데 조금 더 집중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암 검사는 지금 결과지를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이거는 결과지의 판독보다는 이제
검사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1차적으로 위 내시경을 하죠. 보통 대장 내시경도 일반 사람들은 대장암 검사라고 하면 대장 내시경을 바로 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차 검사는 바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진 않습니다. 분별 자멸 검사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 오컬트 블러드라고 하는 검사를 시행을 해요. 양성인 건 내 대변 상에 혈변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별 자멸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셨다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실 수 있게 이제 나라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혹시 내가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라고 하시면 대장 내시경을 대처할 수 있는 위장 조형 검사라든지 대장 조형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시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폴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정확할 것입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도 이제 초음파를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유방 촬영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여성의 거의 70%가 치밀 유방이에요. 조직이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그 사이로 석회화라든지 낭종이라든지 이런 건 잘 안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1차적으로 유방 촬영 검사를 하시고 그 검사에서 어떤 석회화라든지 다른 어떤 소견이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하셨을 때 실손보험에 이제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조기에 암이라든지 다른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으시니까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혜택이죠. 모두 다 받으셔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시고 조기에 치료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일주일에 두세 편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생업과 병행하다 보니까 그 여건이 생각보다는 잘 되지 않네요. 그래도 자주 올리되 앞으로는 더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목적은 제가 주로 온라인으로 이제 영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얼굴을 보고 하는 게 더 신뢰감이 가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좋은 내용들로 더욱더 유익한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